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어 어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휘 교재를 몇 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써봤던 어휘 교재 중에서는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 혹은 다른 것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교재 추천을 보시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종별 특징 그리고 어휘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되는지에 관한 영상들이 몇 개 있으니 그것들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식으로 학습을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하신 후에 교재 추천을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들 중에 서점에 가셔서 마음에 드는 교재가 있으시다면 골라보시길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교재 추천에 들어갈게요. 제가 먼저 추천드릴 교재는 사람인 출판사에서 출간한 일본어 어휘의 달인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어휘집입니다. 이 어휘집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질과 양이라고 하는 측면을 모두 잡기에 적합한 기본 베이스적인 교재로서 아주 뛰어난 교재예요. 구성을 살펴보자면요, 다른 교재들과는 조금 다르게 JLPT, N3, N4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벨을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자용으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의 단계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또 동시에 품사별로 나뉘어서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품사, 본인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훑기에도 좋은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사별로 또 본인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한번 훑어보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이 어휘집의 강점은 바로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어휘집과는 다르게 단순하게 단어와 단어의 의미 그리고 예문만 딱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의미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쓰임 혹은 유의어 관계나 반의어 관계와 같이 이 어휘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치기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단어 하나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휘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과정들을 한꺼번에 숙지할 수 있도록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어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초급자분들부터 중급자 이상이 되는 분들까지 넓은 층에게 제가 권장드리는 기본 교재예요. 왜 기본 교재로서 추천을 드리느냐,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 바로 적절한 양의 양과 적당한 깊이의 질을 모두 통합시켜서 적절하게 배합시킨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양적인 부분을 먼저 중시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양적인 부분으로만 치중되어 있는 교재들을 선별하셔가지고 양적인 부분만 계속 학습하게 돼요. 또 질적인 부분이 있는 교재들을 선별하시면 또 반대로 질적인 부분만 무조건 학습하게 되시고요. 그것을 방지해주고 적절한 양의 양과 거기에 따라오는 적절한 깊이의 질을 동시에 제공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교재로서 정말 좋은 교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이 어휘집의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아까 양과 질을 적절하게 배합시킨 교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양의 양이라던가 굉장한 깊이의 질적인 부분을 학습하기에는 부족한 교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재로서는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의 어휘력에서 좀 더 업시키고 싶은,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상황에서는 그리 추천드릴 만한 교재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 책의 경우에는 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서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명사 파트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의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다른 교재에 비해서. 또 그렇게 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좋은 어휘들만 수록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명사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들을 보자면은 다른 기본적인 그 어휘집과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충실하게 잘 짜여져 있는 교재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재를 기본 베이스로 선택을 한다면은 명사 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JLPT 교재 같은 것을 보시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교재는 길버트 이지톡에서 출간한 신화공 일본어 복화 15,000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이건 제가 분권을 해서 스프링 찰을 한 건데 원래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한 3배 정도 두께가 됩니다. 자, 이 교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질적인 부분, 즉 뉘앙스 같은 부분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교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면서 그리고 어휘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양적인 부분을 늘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15,000 단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의 경우에는 구성면에 있어서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타 교재와는 다르게요. 총 5단계로 나뉘어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시험에 잘 나오는 순위별로 1단계부터 5단계를 나뉘어 놨어요. 근데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순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레벨별로 나오는 순위이기 때문에 대충 1단계가 가장 쉬운 레벨, 2단계가 그 다음 레벨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긴 해요. 문제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데이 1, 데이 2라고 하는 식으로 하루하루 학습할 분량을 나누어서 수록이 되어 있고 각 하루치의 학습 분량도 한어, 고유어 명사, 동사, 복합동사, 형용사, 나형용사, 부사, 의성어, 의태어, 속담, 사자성어, 관용어라고 하는 굉장히 자잘하게 나누어가지고 방대한 양의 어휘들을 수록시켜 놓았어요. 또 수록되어 있는 어휘가 15,000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것 치고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어휘들을 위주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단어장을 사야지라고 생각하시고 타시려는 분들이 아니라 N2 이상의 레벨이 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어휘의 양을 늘려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절한 교재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실려있는 어휘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어휘들이 수록되어 있고 또 질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어휘들이. 단! 이 어휘집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뉘앙스라거나 혹은 쓰임과 같은 질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절망적일 정도로 불친절한 교재예요. 두 번째는 수록되어 있는 어휘들 중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이 어휘를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어휘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시험에 능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인 것 같아요. 구성이라던가 내용적인 면이라던가 수록되어 있는 어휘들 같은 면이 굉장히 시험에 완전히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구성이 된 교재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휘들을 원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릴 수 없는 교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교재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은 N1 정도 레벨이 되신 분들 중에서 능력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앞으로 능력시험을 계속 준비하실 분이시고 동시에 양적으로 내가 어휘를 많이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추천 교재입니다.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어떤 교재들보다 많이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길버드 이지톡에서 나온 일본어 마스터 1000 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일본어로 제목이 쓰여있기 때문에 마치 일본어로 쓰여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은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제가 이 교재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국내에 몇 없는 중급자들을 위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누어져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안에 문제와 답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어휘의 쓰임이라든가 이 문법의 쓰임, 이 표현의 쓰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이 어휘집 같은 경우는 구성이라던가 내용 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문제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어휘를 단순하게 보고 나 이거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확실한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교재들보다 좋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철저하고 자세하게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거나 혹은 유의어와의 차이점, 쓰임의 관계, 그리고 또 테마별로 묶어가지고 이런 테마에서는 이런 어휘들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라거나 혹은 한국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특이해 보이는 어휘들 같은 것들을 잘 묶어서 교재 속에 총망라시켜 놓은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이 책은 제가 감히 어떤 분들이 사시더라도 초급부터 고급자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사셔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 또 건말 부록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문법적인 부분까지 모두 설명을 해놓았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문법 설명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고 이 안에도 어휘뿐만이 아니라 표현이라든가 문법적인 문제들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총 1000개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이라거나 문법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의 경우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록되어 있는 어휘의 양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존재하긴 해요. 어려운 어휘, 그 복합동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수록되어 있는 양이 적어요. 양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성면을 보았을 때 단계별로 레벨을 책정해 놓은 것은 좋은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산출해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본인이 이 책을 통해서 동사 부분만 학습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겉말에 있는 인덱스 부분을 보시고 색인 부분을 보시고 사전 찾듯이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셔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해요. 그냥 차분하게 이 책을 한 권 사셔가지고 쭉 풀어보시면서 학습을 하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겠지만은 본인이 특정한 영역을 집중해서 학습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에요. 특히 질적인 부분과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기에는 진짜 좋은 책입니다. JLPT N2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사라고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해요. 네 번째 제가 추천드릴 책은요, 사실 이 부분은 추천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은 교재예요. 앞에 쪽에 나온 세 권과는 다르게 일본에서 출판되고 있는 책인데요. 한국어 니테이르도 시츠카이와케 북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내놓은 책들이에요. 동사랑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 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지도 모르는 책이에요.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어 교재들은요, 생각하는 방식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작 일본인들이 이건 무슨 의미냐고 딱 물었을 때 대답하기가 곤란한 경우들도 많은데요.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질적인 부분을 해설해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해당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기도 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속에 일러스트를 포함한다던가 혹은 유의어를 비교해 둔다던가 하는 형식으로 그 수록되어 있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해설하기 위해서 일본어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고 예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굉장히 일본어의 어휘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쑥쑥 높아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